가을 단풍이 물드는 화사함처럼 밝은 10월을 라디오 서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LH주택국이 법으로 보장된 한국어 제공 서비스를 소홀히 해 한국어 구사 주민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한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이저 보험회사들이 캘리포니아의 신규 주택보험 가입을 거부한 가운데 특히 산불 피해 지역에 사는 주택 소유주들은 보험 가입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상 등으로 미국에서 내 집 마련이 27년 만에 가장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기지 상환 비용이 평균 아파트 월세보다 52%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와 수익성 악화로 미주 최대 한인은행인 뱅크 오브 호흡이 조직 개편과 대규모 직원 감축 등의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발견된 신원미상 변사체가 DNA 조사를 통해 한인 여성인 것으로 35년 만에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 중순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이 미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더욱 강화하면서 지상전에 더욱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질이 하나둘 풀리며 지상전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사태 배후로 지목했던 이란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면서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가자 지구 공습으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하마스의 인간 방패 전술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억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강화되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제유가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한편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한때 심리적 기준선인 연 5.0%를 다시 넘자 6% 돌파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 슈퍼 안개로 차량 158대가 잇따라 부딪혀 최소 7명이 숨지고 2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84명이 탑승한 한 여객기 엔진을 공중에서 끄려고 했던 미국 조종사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초콜릿 핵심 원료 카카오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4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할로윈 시즌을 앞두고 초콜릿과 사탕 등 캔디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멕시코 남부에서 무장괴한들의 총격에 의해서 경찰관 최소 13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경찰서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43년 만에 양국 공동성명이 채택됐습니다. 경제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고 네옴시티 사업과 투자 이행 관련 합의도 명시됐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민생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손팻말을 들거나 서로 고성을 지르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텍사스가 휴스턴을 11대4로 꺾고 시리즈 전적 4승 3패로 월드 시리즈에 선착했습니다. 필라델피아와 애리조나 간의 챔피언십 시리즈 끝판승부 7차전은 오늘 열립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플럼과의 경기에서 한 골과 또 한 개의 도움까지 기록하면서 팀의 2대0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3.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4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요새 장 보는 게 가장 무섭다. 많은 주부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요새 가스 내는 게 가장 무섭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물가 상승 정말 피부에 와 닿고 있습니다. 살기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수익성 악화, 미주 최대 한인은행인 뱅크 오브 호프가 조직 개편과 대규모 직원 감축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첫 소식 정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뱅크 오브 호흡이 지난주 금요일 직원들을 대거 정리해고하면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23일 뱅크 오브 호흡의 케빈 김 행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직원의 13%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 지난주 금요일 레이오프 통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오프 대상 직원들은 지난주 금요일 전원 통지를 받았으며 추가 감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기 부진으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성장보다는 내실에 주력해야 하는 현 여건에서 조직을 간소화하고 인력을 감축해 비용 절감에 나선 것입니다. 은행 측은 구조조정으로 연 4천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기존에 지역별 조직 중심에서 사업별로 부서를 통합해 조직을 개편하면서 지역별로 중복되는 부서를 폐지 혹은 축소하면서 인력 감축이 이루어졌습니다. 해고된 직원들은 특정 부서에 편중돼 있지 않고 전 부서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김 행장은 이번 구조조정이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조처라고 강조했습니다. 은행 업계는 이자율 변동과 같은 한시적인 역풍뿐만 아니고 급격한 기술 변화와 비은행권과의 피할 수 없는 경쟁과 같은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성장과 수익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이끌기 위해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현재 은행 업계의 현실입니다. 이번 구조조정에 따라 과거 지역별로 나눠진 조직을 상품별로 재조정해 리테일 뱅킹과 커머셜 뱅킹, 기업과 기관 뱅킹, 수수료 비즈니스 그룹 등 4개로 재편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즈니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퍼포먼스를 중시하는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에 걸쳐 9개 지점을 폐쇄하고 폐쇄되는 지점의 직원들을 추후에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폐쇄되는 지점은 규모가 너무 작아서 실효성이 없거나 근접한 지역에 중복되는 지점이 있는 곳으로 LA에도 폐쇄 지점이 2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님들을 돌봐주시는 그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 담당자 그만두신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지금 이미 벌써 다 자료를 정리를 해가지고 손님들한테 그 불편함이 없으시게 프로액티브하게 리치아웃 하고요. 한편 이날 공개된 뱅크 오브 호흡의 3분기 실적을 보면 순이익이 3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25센트로 전분기 순이익인 3,800만 달러와 비교해서 줄었습니다. 대손 충당금은 1,700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대출은 143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소폭 줄었고 예금은 157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1%가 늘었습니다. 한편 지난주에 해고 통지를 받은 직원들은 사전에 은행의 인력 감축 계획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아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인력 감축 움직임이 다른 한인은행으로도 확산될 것인지 추이가 주목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전국의 대형 은행들도 올해 들어서만 2만 명을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후 고금리로 몰기지 수요가 줄어들고 또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급감하는 가운데 대출 부실 우려도 커져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CNBC에 따르면 전국의 5대 은행들이 감원을 지속하고 있고 웰스파고와 골드만삭스는 올해 약 5%의 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투자은행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는 대량 해고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을 해고하는 연례 성과 평가를 재도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형은행들의 인력 감축은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유지와 또 자본금 확보의 목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가장 걱정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소비자들이 역대 최악 수준의 인플레이션에서 가솔린 가격 상승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유하기 겁난다, 가스 넣기 겁난다. 네.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만 놓고 조사했으면 아마 압도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국 가솔린 평균 가격이 3달러 55센트입니다. 캘리포니아. LA 카운티가 5달러 58센트, 오렌지 카운티가 5달러 34센트. 어제 그랬습니다. 엄청나죠. 이 전국 평균보다 2달러 이상 높습니다. 정말 가스 넣기 무섭다라고 하는 게 캘리포니아에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응답자 59%는 식료품 구매 비용도 걱정된다라고 응답했고 학용품 가격도 걱정된다라는 게 3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본 의식주 하나인 의류 구매 비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비율도 49%나 됐습니다. 계속 오르는 옷값에 비싸고 예쁜 것보다는 꼭 필요하고 실용적인 제품을 구매하게 됐다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전 어르신들은 옷 사고 막 옷 쇼핑 가고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가리기만 하면 됐지 무슨 이렇게 얘기도 하셔야 합니다. 외식 비용이 높아지면서 이를 줄였다고 답한 비율도 46%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팁에 대해서 팁도 아끼는, 팁도 부담된다라는 응답자도 많았습니다. 또 45% 응답자는 개인관리용품 비용에 대한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기본 화장품을 시작으로 각종 관련 상품의 가격이 크게 올라 사용 제품의 수를 최대한 줄인다라는 소비자가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옆에 여직원이 갑자기 화장이 좀 달라졌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한편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가 어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억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강화되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하락폭은 10월 초 이후에 가장 컸습니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가자 지구에 구호품이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인 일시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고 프랑스와 네덜란드 정상들은 이번 주에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 전문가는 당장의 공급 차질 위험은 줄었다면서 투자자들은 포지션을 줄인 채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언스당 2,000달러를 위협하던 금 가격도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 노력에 따라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자동차 3사 노조의 동시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미 자동차 노조가 스텔란티스의 픽업 트럭 생산 공장으로 파업을 기습 확대했습니다. 이 기습 확대한 게 이번이 두 번째죠. 전미 자동차 노조는 미시간주 스털링 하이츠의 조립공장 조합원 6,800명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스텔란티스의 최대 공장이자 가장 수익성이 큰 공장 생산이 중단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미시간주 스털링 하이츠의 조립공장에서 나오는 트럭 램 1500 픽업 트럭입니다. 미국에서 포드 150하고 가장 인기가 F150하고 인기가 높은 램 1500 픽업 트럭이 만들어지는 곳이 이쪽입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는 스텔란티스는 가장 높은 매출과 수익성을 보이고 현금 보유량도 가장 많음에도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와 비교해 우리 요구를 수용하는 데 가장 뒤처지고 있다라면서 파업 확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정부와 보험사 간 협상으로 산불 위험 지역 주택에 대한 보험료 인상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불 피해 지역 이 소유주들의 주택보험 가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말 개빈 유섬 가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가주 내 산불을 비롯해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한해 보험사의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허용하고 보험사들과 협상을 맺었습니다. 가주의 경우 기존에는 주택의 과거 산불 피해만을 고려해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앞으로 발생 위험이 높은 자연재난까지도 보험료 책정이 고려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사 측은 원하는 수준만큼의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보험사들의 입장입니다. 가주에서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주택 보수와 피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다른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비용을 제공하는 문제까지 소요되는 기타 비용들이 주택 보험료만으로는 커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스마트원 보험의 척김 대표입니다. 일단 화재가 부분 파샬 화재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집이 전소될 수도 있죠. 근데 부분이 생기면 집을 재건축하는 그 건축 자재에 대한 비용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레이버 차지, 임금도 많이 올랐고, 특히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이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보험사가 부담해야 되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 가주에서 아예 사업을 철수하는 쪽이 이득이 된다는 것이 보험사들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만일 보험사들이 가주에서 사업을 철수하게 되면 기존의 주택보험 가입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게 됩니다. 부동산 업계도 가주의 까다로운 주택보험 가입 문제로 주택 구입 시 바이어들이 고심하는 경우가 최근 부쩍 늘어나 난감한 상황입니다. 조나단박 남가주 한인부동산협회 이사장에 따르면 메이저 보험사가 신규 주택보험 가입을 까다롭게 만들면서 주택을 구입한 한인들이 다양한 보험사들을 알아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이저 보험회사들은 일처리도 되게 편하고 보험 커버리지도 좀 믿을만하고 하니까
프리미엄을 좀 더 내더라도 많이들 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서 서비스를 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사를 막 수십 년 동안 쓰셨던 분들은 조금 난감해 하시죠. 새로운 보험 에이전트를 찾아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요. 주택 구매 시에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은데 구입한 주택이 합당한 가격에 주택보험에 가입될 수 있는지를 바이어들이 알아봐야 하는 실정이니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바이어들에게는 또 다른 두통거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살림이 우거진 지역이나 비탈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고 싶어도 비싼 주택보험료와 주택보험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여부 등을 걱정해 아예 구입 자체를 망설이는 한인 바이어들도 부쩍 늘어났습니다. 규모가 작은 보험사들의 경우 추후 주택에 발생한 피해 규모에 따라 커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니 까딱 잘못하다가는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은 후에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가 상당히 좀 많았었죠. 우스갯소리 같은데 정말 실화들입니다. 군대를 간 아들이 제대 후에 집에 갔더니 집이 이사 갔더라. 난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이야기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어디야? 라고 전화했더니 아이고 너한테 말한다는 걸 깜빡했네. 이럴 수 있죠. 네. 그리고 군대에 전화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이런 에피소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지아주에서 한 철거 업체가 주소를 착각해 엉뚱한 주택을 철거해 집주인이 집에 왔더니 집이 없어진 겁니다. 이사 간 게 그나마 낫네요.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거주하는 수잔 호지스는 지난달 휴가를 다녀온 뒤 자기 집이 폐허로 변한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에 따르면 호지슨 씨가 휴가를 떠난 사이 한 철거업체가 나타나 주택을 철거했습니다. 이웃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어보자 업체 관계자는 당신 일이 아니니까 상관하지 마라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호지슨 씨는 철거 허가증을 확대해본 결과 다른 주소였고 철거업체가 주소를 착각해 엉뚱한 집을 철거한 것입니다. 호지슨 씨는 이 집에서 15년을 살아왔고 관리도 잘했고 세금도 한 번도 밀리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변호사와 상담도 해봤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철거업체는 아직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24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보다 맑은 날씨에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한때 약간의 구름과 안개로 시작하는 곳도 있었지만 점차 거치면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과 모레 일요일 아침에는 일부 지역에 빗방울 떨어지겠고 낮 기온은 3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5도, 62도, 밸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은 78도, 58도, 해안 지역은 70도, 61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4도, 낮 최고 기온은 72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01 사우스 방향입니다. 선셋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 노스 방향 알렌 캐년과 만나는 지점 현재 시갈라 상황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레인 약 2시간 통제됩니다. 5번 노스 방향 알렌 캐년과 만나는 지점 시갈라 상황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레인 약 2시간 통제됩니다. 405 놀스 방향입니다. 유클리드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34번 이스트 방향 올리브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슬로우 레인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놀스 방향 5번 사우스와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섹션 8 바우처 한때 한인타운을 막
들었다 놨다 했었죠. 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 한인이 이 오랫동안 저소득층 아파트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섹션 8 하우징 바우처 대기자로 있다가 마침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한국어 지원을 받지 못해서 바우처가 취소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인 여성은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LA시 주택국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한국어 통역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LA시 주택국이 법으로 보장된 한국어 제공 서비스를 소홀히 해서 한국어 구사 주민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이런 한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세입자 지원단체 K타운 액션이 한인 세입자 20여 명과 함께 오늘 열리는 주택국 이사회에서 주택당국의 한국어 지원 위반 사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 모아서 발표하고 언어 권리 보장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사회에서는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해 3명의 한인 세입자가 자신들의 경험한 한국어 지원 요청 거부 및 차별 사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타운 액션에 따르면 주택국은 연방 및 주 민권법과 이민자 언어 권리 보장 그리고 주택국 자체 언어 지원 방침에 의거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민자를 위해 통역 그리고 번역 서비스를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필요한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영어가 서툰 한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K타운 액션은 지적했습니다. 글렌델 주민들의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글렌델 수도전력국 GWP가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어제 ABC7 방송이 보도한 것입니다. 현재 글렌델 수도전력국에서 제시한 전기요금 인상폭의 평균 가격은 올 12월 약 14.8%, 그리고 내년 7월 1일과 2025년 7월 1일 각각 11.3%까지입니다. 글렌델 수도전력국 측은 태양광 발전과 또 전력망 업그레이드까지 장기 프로젝트를 위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소식을 접하고 있는 일부 글렌델 시의원과 주민들은 인상폭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렌델 수도전력국은 다음 달인 11월 시의회에 전기요금 인상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만약 인상안이 승인된다면 12월 1일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됐다라고 막 그동안 쌓였던 체중이 한 번에 쑥 내려가는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5번 프리웨이 공사가 드디어 끝납니다. 남가주에서 가장 복잡한 프리웨이 중 하나인 405번 프리웨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 공사가 12월 1일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남가주에서 가장 복잡한 프리웨이 다죠, 다. 굳이 하나를 꼽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405번 프리웨이 2개의 일반 레인과 새로운 익스프레스 레인을 만드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12월 1일 예정입니다. 이 공사는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어요. 5년간 진행해왔던 공사가 드디어 막을 내리는 겁니다. 다 아시듯이 익스프레스 라인은 운전자에게 통행료가 부과되는 그런 레인입니다. 시간대별로 해서요, 출퇴근 시간 복잡한 시간에는 통행료를 부과하고 한가한 시간에는 카풀 레인으로 이용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미셸 박스텔 의원이 의료 서비스 언어 접근성에 대한 개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청년 창업과 취업 지원을 위해서 법률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 타운 뉴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시에스티 연방하원의원이 영어 능력이 제한된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언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도록 하는 2023년 환자교육과 지식지원법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태스크포스는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주민들의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권장사항과 모범 사례를 개발하여 환자 치료 결과를 개선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틸 의원은 가주 45지구에는 약 40%의 아시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영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고 있다며 비영어권 이민자에 따라서 특히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번역의 옵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틸 의원은 영어가 제한적인 환자는 의료사고의 위험이 더 크며 모든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앞장서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태스크포스가 마련되면 주민들의 2,500만 비영어권 사용자가 의료기술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험 사례를 결정함으로써 원격 의료와 환자 포털과 같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우리가 대표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LA 총영사관이 대한민국 청년의 해외 창업, 취업 지원을 위한 법률 설명회를 오는 11월 18일 LA 총영사관 2층에서 개최합니다. 대상은 J1, 웨스트 인턴 참가자, 유학생 등으로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리며 변호사들이 나와 창업과 취업 관련 법률 설명회를 제공합니다. 한미기업 채용 동향과 취업 계획에 대한 조언도 나눕니다. 사전 등록은 전화번호 213-285-9300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조지아주에서 발견된 신원미상 변사체가 한인 여성의 것으로 무려 35년 만에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조지아 수사국 GBI에 따르면 1988년 2월 14일 조지아주 밀렌의 한 쓰레기 수거함에서 여행 가방에 담겨있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고 이 수사국은 이 여성이 질식사했으며 사망 일주일 후에 발견된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수사팀은 당시 시신의 지문과 치아 기록을 채취해서 실종자 면담과 대조하는 한편 시신의 몽타주를 복원한 진단을 배포했습니다. 수사팀은 이후 여러 차례 유전자 정보인 DNA 기술을 활용해서 신원을 파악하려 했지만 실패한 가운데 올해 DNA 검사 회사인 오스람에서 분석한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수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시신의 주인이 당시 26살의 한인인 김정은 씨임을 35년 만에 밝혀냈습니다. 김 씨는 1981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1988년 실종 당시까지 조지아주 하인스빌에 거주했습니다. 이달 초 한국에 거주하는 김 씨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한국전 참전 실종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휴스턴 한인교회연합회 목사들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 휴스턴 총영사관이 후원한 한국전 참전 실종자 추모 예배는 한인중앙장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간 미국에서 생존한 한국전 참전 용사나 유해가 확인된 전사자 보훈 행사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참전 실종자를 추모하는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주 휴스턴 총영사관은 전했습니다. 실종자들은 한국전 당시 전사하거나 북한의 포로로 잡혔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유해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까지 실종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다 실종된 미군은 현재 약 7,500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텍사스주 출신이 약 2,300명이라고 총영사관은 전했습니다. 한국전 전정 70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가 뉴욕 카네기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주 유엔 한국 대표부는 어제 뉴욕 카네기홀에서 유엔군의 한국전 참전을 기념하고 유엔과 22개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이 전체 유엔 회원국 외교단을 대상으로 한국전 참전 의미를 기리는 콘서트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LA 한국문화원이 LA 인근 대학교 두 곳에서 오는 31일 그리고 내달 6일 영화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을 상영하고 이 영화를 연출한 장철수 감독과 학생들이 대화하는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좀 무서운 영화죠. 31일 할로윈데이에 딱 맞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행사는 LA 한국문화원이 매년 미국 주요 대학 영화학과 학생들에게 한국 영화를 소개하는 코리안 시네마 투어링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올해는 체프만 대학과 UC 얼바인 대학의 영화학과 교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또 장철수 감독과 함께 영화 속 다양한 메타포와 연출 기법, 제작 과정 등 한국 영화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영화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은 세상과 동떨어진 섬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을 다룬 스릴러물입니다. 에어프라미아가 지난해 10월 첫 장거리 노선이 인천 LA 노선 취항일에 지난달 말까지 519번을 운항해 13만 7,505명이 탑승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들 항공편의 평균 탑승률은 85.7%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운항 횟수는 전체 국적 항공사 중 10% 수준이며 여객 점유율 12.4%로 나타났습니다.
에어프라미아가 LA 취항 1주년을 기념해서 23일부터 29일까지 LA 노선 왕복 항공 누님을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LA 인천 왕복 이코노미 항공권을 최저 $1,029로 구입할 수 있고 해당 할인 항공권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마스가 2명의 미국인 모녀에 이어서 고령의 이스라엘 여성 2명을 조건 없이 석방한 이후 대규모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 과정에 정통한 소식통 등에 따르면 카타르와 이집트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하마스와 가자 지구에 억류된 다수의 인질 석방을 놓고 협상 중이라는 겁니다. 이 소식통들은 카타르는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민간인을 석방하는 조건을 두고 하마스와 협의 중이라며 협상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돌파구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가 다수의 인질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요구할지가 협상 진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목에서 다른 나라 정부와 하마스 간의 협상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고민이 있습니다. 외국 국적의 인질들을 모두 풀어주되 이스라엘 국적자들만 배제하는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그동안 하마스의 인질 석방 협상에서 석방 대상 국적을 특정하거나 배제하는 주체가 되지 않으며 하마스와 국제사회 인질 협상을 적극 반대하지도 않는다라는 입장을 취해왔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에 대한 정보를 주면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의 전단을 가자 지구에 살포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전단에서 당신과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인질들에 대한 확실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단에는 또 정보를 전달할 전화번호와 텔레그램, 왓츠앱 번호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어제 소셜미디어 X에도 같은 전단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가자지구 남북 한 유니스의 나사르 병원에 피란 중인 주민들은 이날 이스라엘 군이 뿌린 전단을 수거해 찢어버리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에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인질 석방을 위해서 지상전을 연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지금 서서히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중대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은 이란의 움직임에 간과하지 않는다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 정면 충돌하기보다는 헤즈볼라를 통한 저강도 도발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YTN입니다. 이라크 서부 아인 알-아사드 미군 공군기지가 지난주 3차례나 로켓포와 자폭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 백악관은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We've also seen over the course of the last few days again an uptick in rocket and drone attacks by Iranian-backed proxy groups against military bases. 미국은 이란이 걸프 해역에서 민간 선박도 공격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이라크, 시리아 민병단체들을 계속 지원하는 것에 대해 간과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We know Iran continues to support Hamas and Hezbollah, actively facilitating these attacks and spurring on others, but we're not going to allow them to do that. 앞서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중동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하지만 이스라엘 하마스전에 적극 개입하기보단 일단 중동 무장정파의 저강도 도발을 지원하는 정도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란과 정면 충돌을 원치 않지만 헤즈볼라 도발 강도에 따라 이란에 대한 대응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다음 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 겸 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이번 주에 미국을 방문합니다. 미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26일부터 28일까지 워싱턴에서 왕이 부장을 맞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양국의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자 또 영내 사안, 글로벌 문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유, 너 혼날 줄 알았다. 이런 얘기도 가끔 하시죠. 네.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이 쓴소리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최대 금융회사 수장이 연방준비제도의 경기 예측, 정책 대응 능력, 여기에 강한 불신감을 표출하면서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서밋 행사의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미국의 연준이 1년 6개월 전에 내놓은 경제 전망에 대해서 100% 틀렸다라고 지적하면서 연준이 내년도 경제 전망에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세 둔화가 초래할 경제의 부정적 여파를 중앙은행과 정부가 잘 대처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진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미국의 재정 지출은 평시 기준 최고치로 많아졌고 중앙은행과 정부가 모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전지전능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느끼는 정서가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매우 조심스럽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2021년부터 연준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금리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경고해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연준이 그런 일은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금리가 몇 %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네. 시장 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라고 다이먼 회장은 당부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 짙은 안개로 차량 158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해 최소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짙은 안개가 깔려서 큰 사고가 난 것입니다. YTN입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맨체크의 I-55번 주간 고속도로입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로 많은 차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도로는 마비됐고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도로변에는 다친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차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휴대전화로 연락하느라 분주합니다. 월요일 아침 시간에 가시거리가 3m가 채 되지 않는 짙은 안개가 깔리면서 차량 158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일부 차량은 불이 났고 충돌로 부서진 차량들이 1.6km에 걸쳐 뒤엉켰습니다. 최소 7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번 사고가 짙은 안개와 인근 습지에서 발생한 화재의 연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생긴 이른바 슈퍼 안개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이후 촬영된 영상에는 뉴올리언스 인근 55번 주간 고속도로에 뒤엉키고 그을린 차량들이 길게 늘어선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일부 차량은 다리 밖으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찌그러진 자동차들의 잔해를 헤쳐나가며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부서진 차량들이 워낙 많아 고속도로는 저녁 무렵까지도 기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84명이 탑승한 여객기 엔진을 공중에서 끄려고 했던 조종사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워싱턴주 에버렛에서 이렇게 샌프란시스코로 가던 알래스카 항공의 자회사 허라이즌 항공 2059편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조종사 조셉 에머슨이 갑자기 조종실에서 엔진을 끄려고 시도하다가 기장과 다른 조종사들에 제압당했습니다. 당시 에머슨은 비번이었고 그 뒤쪽에 보조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조종실에 마련된 여분의 좌석에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직후 기장은 엔진은 꺼지지 않았고 여객기 안전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무전으로 관제탑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탑승객 중 다친 사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머슨은 지상에서 대기하고 있던 포틀랜드 경찰 비행기 내리자마자 즉각 체포됐고 무려 83건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미국의 한 카페 체인점에서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를 사 마시고 숨진 한 대학생 유족 측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당시 21살의 세라 카츠는 지난해 9월 10일 필라델피아에 있는 바네라 브레드 매장에서 찰지드 레모네이드라는 이름의 음료를 구입해 마신 뒤 몇 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고 사인은 QT 연장 증후군으로 인한 심장 부정맥으로 밝혀졌습니다. QT 연장 증후군은 심전도상 원인을 알 수 없는 QT 간격의 연장이 있어 돌연사 위험이 있는 난치병이고 카츠는 5살 때 이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족 측은 바나라 브레드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카페인이
QT 연장 증후군을 비롯해서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소비자들에게 음료의 카페인 성분에 대해 적절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유족 측은 이 바나나 레모네이드의 각성제인 과마나 추출물 등이 들어가서 에너지 음료 레드불과 몬스터 에너지의 표준적인 캔 2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함유돼 있었는데도 매장 내에 이것을 알리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나나 측은 웹사이트에 해당 음료가 다크로스트 커피 정도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고 안내돼 있기도 합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다량의 카페인이 심장질환 외에도 다른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임신부, 어린이 등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메이저리그 막판 월드시리즈로 가고 있습니다. 텍사스가 먼저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텍사스가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휴스턴을 꺾고 12년 만에 통산 3번째 월드시리즈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1회 시거의 선제 솔로포를 시작으로 가르시아의 멀티 홈런 등 홈런 4방을 쏘아 올린 텍사스는 휴스턴을 11대4로 대파했습니다. Impossible! His fifth in the last 4 games. He owns Houston. 1, 2차전을 승리한 뒤 내리 3게임을 내줘 시리즈 역전패 직전에 몰렸던 텍사스는 거짓말처럼 원정 6, 7차전을 이기면서 극적으로 월드시리즈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텍사스는 2010년과 2011년 2차례 월드시리즈에 진출했지만 아직 우승 경험은 없습니다.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벼랑 끝에 몰렸던 애리조나가 필라델피아를 누르고 승부를 마지막 7차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KBO 리그 SK 출신의 애리조나 선발 투수 켈리는 5이닝 동안 3피안타 1실점으로 호투하면서 팀을 벼랑 끝에서 구해냈습니다. Swing and a miss. There's the curve, and that is strikeout number 7 for Kelly. 언더독의 반란을 꿈꾸는 애리조나는 켈리가 삼진 8개를 잡아내면서 필라델피아 방망이를 잠재운 사이 2회 연속 타자 홈런 등 석점을 뽑은 뒤 5회와 7회 추가점을 올려 5대1로 승리했습니다. 애리조나는 김병현이 뛰던 2001년 이후 22년 동안 월드시리즈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YTN 김상혁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A매치를 마친 뒤 열린 첫 리그 경기부터 한 골과 도움 1개를 기록하는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손흥민이 득점 선두 혼란을 바짝 추격했고 토트넘은 리그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손흥민은 초반부터 풀럼 수비진을 위협했습니다. 선제골은 골키퍼를 압박한 손흥민의 움직임에서 시작됐습니다. 풀럼 수비진을 위협한 손흥민은 환상적인 오른발 가마차기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리그 7호 골을 터뜨린 손흥민의 활약은 후반에도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도 골키퍼를 압박한 뒤 메디슨에게 재치 있게 패스해 추가골을 이끌어냈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메디슨과 다트를 던지는 골 세리머니를 함께하며 분위기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손흥민은 한 골 도움 1개로 경기 최우수 선수에 뽑히며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Top of the table. How does it feel? Not bad, isn't it? It's pretty good, right? Yeah, but still, I think long way to go. So we stay humble, we stay on the ground. So. 손흥민은 리그 7호 골로 살라우와 득점 공동 2위에 올라 혼란을 2골 차로 추격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떠났지만 손흥민이 스트라이커 역할을 잘 해내면서 토트넘은 맨시티를 제치고 리그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Yeah, you see, this is captain get bullied. So best player on your team and historical, but he leaves, and then everyone has to take responsibility. And now we are in a good way, not in the still perfect way.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의 위용을 되찾아가고 있는 손흥민은 나흘 뒤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골 사냥을 이어갑니다.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